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은 우주의 연금술사라는 것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던 것을 잠깐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우주의 온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이렇게 내려갔다. 그것을 우리는 지지하는 증거 사실이 있었죠. 그 지지한 증거가 뭐가 있었죠? 그렇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의 온도는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었었죠. 자,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까지 만들어진 원소는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들인 수소와 헬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는 수소와 헬륨 말고도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다양한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났을지에 대해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이 우주의 연금술사다. 자, 연금술. 이렇게 어떤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연금술이라고 하죠. 자, 이번 시간의 제목이 별이 우주의 연금술사니까 우리 별이 어떻게 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별의 탄생과 우리는 진화 과정, 즉 별의 일생에 대해 한번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탄소와 산소 등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2페이지고 넘겨서 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우리는 이렇게 별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별의 탄생을 함께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빅뱅으로부터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요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중성 원자가 된 이후에 이렇게 그 이후 시간을 우리는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 이후의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요렇게 중력으로부터 입자들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이기 시작한 원자들은 이렇게 원반 모양을 형성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헬륨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 원반 모양의 중심부, 즉 이 중심에서 이렇게 빛을 내는 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면 어때요? 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별은 왜 빛이 나는 걸까? 그것을 우리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별이 빛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요거는 쌤이 주기율표상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조금 그림이 깨졌네요. 자, 이렇게 수소 하나의 질량이 1.008이라고 했을 때 수소 원자 4개가 헬륨으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의 헬륨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간단하겠죠? 1.008 곱하기 4를 했을 때 한 4.032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주기율표가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헬륨의 질량은 우리가 아까 계산을 했을 때 4.032일 것이다. 왜냐? 수소가 4개가 헬륨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 질량이 4.003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기율표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별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감소한 질량만큼의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4개의 수소가 있던 게 헬륨으로 핵융합. 아까 우리 봤었죠?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헬륨이 만들어지고 요만큼, 그러니까 4.032에서 4.003만큼 감소한 요 질량은 바로 이렇게 에너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바로 빛의 빛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먹어 볼 수가 있겠죠? 친구랑 함께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밤하늘의 별빛을 봤을 때, 야, 니 왜 이 별에 빛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걸 배우지 못한 친구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수소가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헬륨이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빛이 나는 거야 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은 지적이고 똑똑한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과학을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밤하늘의 별빛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과학 개념으로 조금 더 보면 요렇게 우리가 아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핵융합 반응,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재 지금 밤하늘에 이렇게 빛을 내는 별들 또한 주계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태양계에서의 가장 큰 별인 태양 또한 주계열성에 아직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계열성인 별들의 일생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성운에서부터 아까 이렇게 탄생한 별은 대부분을 이제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으로서 에너지를 방출하여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중심부에서 이렇게 수소 자, 가장자리가 아닌 중심부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수소가 없어지면서 헬륨이 생기게 됩니다. 중심부에. 그죠?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 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요때 중심부는 수축하고 외곽은 부풀어 올라가지고 별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중심부는 수축을 하게 되고 외곽은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서 중심부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왜 빅뱅으로부터 만들어진 기본 입자들은 수소와 헬륨까지밖에 만들 수 없었느냐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줬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뭐 때문이었죠, 그게? 바로 온도 때문이었어요. 온도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헬륨까지밖에 생성을 안 됐는데, 자, 이 별의 내부에서는 점점 수축을 하면서 요 중심부에서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원소인 요 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헬륨을 만들었을 때 가장 작은 원소인 수소가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러면 요 탄소는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바로 헬륨들이 또 마찬가지로 핵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탄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중심부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탄소를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이렇게 탄소까지만 만들어진다라는 거. 즉 무슨 말이냐? 질량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자, 아까도 봤듯이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중심부에서 또 다른 산소의 핵융합, 탄소의 핵융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어디까지 만들어지느냐? 바로 요 철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자, 요 철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별에 요렇게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별에서 가장 늦게 생성된 원소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가장 중심부에 있는 철이겠죠. 자, 그러면 별에서 만약에 세 번째로 늦게 만들어진 원소는 무엇이 될까? 오케이. 이 바로 산소가 되겠죠. 이게 가장 늦게고 규소가 그다음 산소가. 자, 반대로 가장 먼저 이렇게 이루고 있는 원소는 수소고 세 번째로 생성된 원소를 물었으면 바로 이 탄소가 되겠죠. 요렇게 이 외곽으로부터 중심으로 갈수록 만들어진다, 즉 생성된 원소의 순서를 한번 매겨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의 내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철까지 만들어낸다. 어디에서? 바로 별의 내부에서는 이 철까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하고,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별. 저 별 속에는 인류 탄생의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이곳은 별에서 원소들이 탄생한다는 것을 밝힌 프레드 호일이 연구했던 곳입니다. 그는 빅뱅 직후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 외에 다른 무거운 원소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And Fred and some of his colleagues worked out how that happens. They looked at stars to work out what elements they have in them by looking at the spectrum, what we call the spectrum of the star. And then they did the calculations to work out what nuclear reactions you would need to make those elements. 프레드 호일은 그의 논문에서 모든 원소들이 별에서 생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별에서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빅뱅 후 약 3억 년이 지나면 우주에선 최초의 별이 형성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수소의 핵융합과 함께 일생이 시작되고 안정적인 핵융합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빛과 열을 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100억 년 정도 빛을 낸 후 중심에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핵융합이 중단됩니다. 수소 핵융합이 중단되고 중심의 온도가 1억 도에 달하면 별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 내부에서 또다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때 헬륨은 탄소로, 탄소는 산소로 점차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용은 가장 안정적인 원소인 철까지 만들고 멈춥니다. Well, stars are alchemists. Our sun converts helium to carbon and eventually it converts hydrogen to helium. So all stars have in their very hot centers the ability to make new material.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거대한 별, 초신성이 폭발하기 직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초신성의 폭발과 함께 우주에 흩어져 태양계와 지구,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는 기초 원소들이 됩니다. 자, 잘 봤습니까? 이렇게 별의 내부로부터 우리가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별의 내부에서는 방금 철까지만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바로 초신성 폭발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을 통해서 철까지만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서 폭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별의 죽음, 즉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나오는 에너지로부터 더 무거운 원소들이 이렇게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별 내부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온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하게 되고, 요 급격히 방출한 에너지로부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은 우주에서 흩날리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더 보고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사라지는 순간이 있듯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주의 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 년을 사는 별도 생의 마지막이 있죠. 하지만 별의 죽음은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작용입니다. So we are all star children. We're here only because the stars died so that we might be born. 생의 마지막 순간,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는 거대한 별을 초신성이라 부릅니다. 초신성은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했을 때 별 중심의 온도와 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신성의 폭발은 굉장히 밝아서 우리 은하는 물론이고 우리 은하 밖에서 일어난 초신성의 폭발도 지구에서 목격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실린 객성, 이는 선조 때 나타난 초신성의 관측 기록입니다. 같은 초신성이 케플러의 책에도 목격된 기록이 나옵니다. 1604년 10월 8일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발견했다고 해서 케플러 초신성이라 불리는데, 이 초신성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관찰됩니다. In a supernova, this is what happens when a star finishes its life. When it dies, it's finished burning, and then it stops shining, and so it collapses because it's very heavy. Its own gravity pulls itself together. This makes it get hot again, and it explodes. 별은 폭발 전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이때 또 다른 탄생을 만듭니다. Before it explodes, when it's becoming very, very hot again, it starts to cook more elements again, very, very quickly, and it makes many, many other elements that we learn about in chemistry in school. The very, up to lead and uranium and all these other elements. And it makes those elements, and then it explodes and throws all these atoms into space. 별의 죽음인 초신성의 폭발까지 별의 일생을 통해 우리를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별에서 태어났고 별은 우리의 고향인 셈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진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과제는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어떻게 생성되는지와 그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비공개 댓글로 써서 제출을 하면 출석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